2026년 1월 8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미국 국민은 김치를 섭취해야 합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건 유행도, 권장사항도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5년 만에 개정한 2025-2030 미국인을 위한 시기 지침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국가정책입니다. 학교 급식, 군대 식단,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 연방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영양 정책의 기준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에 김치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 미국 정부 공식 문서에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준으로 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메이크 어메리카 헬시 어게인 캠페인의 핵심 식품으로 김치가 지목됐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한 김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왔다. 케네디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미국인은 점점 더 아파졌고 의료비는 치솟았지만 정부는 기업 이윤을 지키기 위해 특정 음식이 공중보건에 좋다고 거짓말해왔습니다. 오늘로써 그 거짓말은 끝입니다. 46년간 유지됐던 미국 식단 피라미드는 저지방, 고탄수화물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기업들이 대량 생산한 초가공식품, 정제탄수화물, 무지방 제품들이 건강식으로 포장됐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미국인의 비만율은 42%를 넘어섰고 당뇨와 심혈관 질환 환자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의료비는 GDP의 18%까지 치솟았지만 국민 건강 지표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더 많이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먹도록 유도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정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김치와 같은 진짜 음식입니다. 새 식단 지침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가공식품 중심 식단에서 벗어나 진짜 음식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제한되거나 금지되던 것들이 전면 재평가됐습니다.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에서 1.6g으로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수십 년간 비난받았던 붉은 고기는 영양 밀도가 높은 우선 섭취 식품으로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지방에 대한 인식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무지방, 저지방 제품 대신 전지방 제품이 허용됐고 식물성 기름보다 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 사용이 권장됐습니다. 반대로 초가공식품에는 사실상 퇴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시지, 과자, 냉동 피자 같은 제품들에 대해 지침은 섭취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상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정확한 중심에 김치가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김치를 선택한 이유는 문화적 호기심이나 K푸드 유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 지침은 장 건강과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초가공식품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해치는 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발효식품의 대표 예시로 김치, 사우어크라우트, 캐피어, 미소를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장 강렬하게 각인된 발효식품은 김치였습니다.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도 러시아의 캐피어도 일본의 미소도 아닌 한국의 김치 말입니다. 왜일까요? 김치는 채소, 발효, 고섬유질이라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인위적인 식품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나트륨 함량을 제외하면 영양학적으로 문제 삼을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과학적 근거도 뒷받침됩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인플루엔자 억제 및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된 상태입니다. 김치는 특이하거나 이국적이어서 선택된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새롭게 세운 진짜 음식 기준에 가장 정확히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46년 만에 찾아낸 답은 한국인의 밥상에 이미 수백 년간 존재했던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식단 구조가 한국 전통 식사 패턴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발효식품을 기본으로 하고 채소와 단백질의 균형을 맞추며 과도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음식을 먹는 구조. 이건 한국인이 수백 년간 당연하게 해온 방식입니다. 한국은 건강을 목표로 김치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추운 겨울에 채소를 보관하기 위해 발효를 선택했고, 쌀밥과 함께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곁들였습니다. 의도된 우수성이 아니라 기후와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세계 최강대국 미국 정부가 그 구조를 공식 식단 기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건 선진적 선택이 아니라 늦은 회귀입니다. 한국식 식단이 본질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너무 오래 잘못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냄새나는 음식으로 치부되던 김치가 세계 최강국의 보건정책 핵심으로 등극한 이 역전서사는 한국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의 정점입니다. 발표 직후 한국 증시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대상홀딩스 주가는 14.1% 급등했고 대상은 13.4% 상승했습니다. 풀무원과 CJ제일제당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왜 시장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을까요? 미국 정부 지침이 바뀌면 공공급식이 바뀌고, 급식이 바뀌면 유통이 바뀌고, 유통이 바뀌면 대형마트가 바뀝니다. 결국 일반 가정의 소비 패턴까지 확대됩니다. 실제로 준비된 기업들은 이미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대상은 2022년 캘리포니아에 김치 공장을 완공했고 2023년부터 최대 수출국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전환됐습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김치를 월마트에 입점시켰고 풀무원도 미국 유통채널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들이 정책 변화라는 결정적 신호를 받은 겁니다. 김치가 미국에서 인기를 끈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행 음식과 정부 기준 식품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유행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기준은 시스템 안에 남습니다. 학교 급식, 군대 식단,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 향후 5년간 3억 미국 국민의 식단 기준에 김치가 포함됩니다. 이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편입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 주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고 있고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김치 관련 긍정적 반응과 구매 인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4년 한국 김치 수출액은 1억 6,36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미국 수출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올라섰으며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이제 김치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필수 건강식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미국 정부는 김치를 선택했을까요? 가장 화려한 음식이어서도 가장 이국적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김치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오래 검증되고 가장 과학적으로 명확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복잡한 가공 과정과 첨단 기술로 건강을 찾으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연 발효, 채소, 섬유질, 유산균. 김치는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가장 단순하고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2026년 1월 8일, 김치는 한국의 음식에서 세계의 기준 중 하나로 격상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식품 트렌드가 아닙니다. 한국의 밥상이 세계 기준이 되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미국 정부의 김치 공식 선정과 K푸드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한국인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역사적 순간을 함께 기록해주세요. 다음에도 중요한 국제 이슈를 핵심만 짚어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